안녕하세요. 장동건 미래스탁의 박 시장입니다. 7월 16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866.09포인트 0.18%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파월 비둘기적인 발언 속에 9월 금리 인하 기대감 등의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1796억 순매수, 기관은 1054억을 순매수하였습니다. 코스닥은 839.61포인트 1.56%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915억 순매도, 기관이 707억 원 순매도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하면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가 286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강보합으로 마감했는데 외국인이 상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하였습니다. 지난 13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는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하는 분위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롬 파월 미국 연준의장의 물가 둔화 지속 확신, 이런 비둘기적인 발언도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이 코스닥은 840선이 무너지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2차전지 테마에서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3시 30분 기준 1382.80원 0.12% 상승하였습니다. 새벽 2시에 마감을 합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으로 인한 달러 강세 속에 또 미국의 6월 소매 판매 지표를 대기하면서 원달러는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테마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재건, 건설기계, 모듈러 주택 종목들의 강세가 독보적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11월 평화회의에서 러시아를 초청하겠다는 의사와 또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삼부토건, 휴림네트웍스, HD 현대건설기계, 진성TC, TYM, SY 등 우크라이나 재건, 건설기계, 모듈러 주택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오는 11월 제2차 평화회의를 추진한다면서 이번에 러시아 대표단도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차 정상회의에 앞서 세 차례 예비회의가 열릴 것이라면서 늦여름에 이제 카타르에서 열릴 첫 회의는 에너지 안보, 8월 달에 트리케에서 열릴 두 번째 회의가 흑해 자유항행, 9월 달 캐나다에서 열릴 세 번째 회의는 러시아와의 포로 교환을 집중 논의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해결이 되면 11월에 이 두 번째 정상회의가 준비될 것이고 이때엔 러시아 대표단도 참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당한 평화협정을 강요하면 루저 대통령이라고 될 것이라고 비난한 바 있지만 이라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협력하겠다, 걱정하지 않는다며 다소 또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편 트럼프의 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커진 점도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피격 소식 이후에 선거 배팅 업체들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 확률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남북 경협, 방산, AI 챗봇, 지능형 로봇 AI 관련 종목들의 일부 반등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당선 가능성 확대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인디에프, 현대 엘리웨이, 난강토건, 조비 등 남북 경협, 그리고 하나시스템, LIG 넥스원, S&T 다이맥스 등 방산 관련주, 또 폴라리스 AI, 피트나인, 셀바스 AI 등 AI 챗봇, 지능형 로봇 AI 일부 종목들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지난 13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야외 유세도 중에 그를 겨냥한 총격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른쪽 귀 윗부분에 관통되는 부상을 입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곧바로 퇴원했습니다. 트럼프 피격 소식 이후에 선거 배팅 업체들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 확률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 가운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비롯해 헤지펀드 매니저 빌 에크먼,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등 미 유력 인사들의 지지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5일 미로키 파이서브 포럼에서 진행된 공화당 전당대회 첫날 행사의 대의원 대상 호명 투표에서도 당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러닝메이트로 부통령 후보로는 올해 39세인 JD 벤스 연방 상원의원, 오하이주의 연방 상원의원이 낙점이 됐고
벤스 의원은 전당대회 4일째인 17일 부통령 후보 지명 수락 연설을 진행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18일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두나무 관련 종목들의 일부 상승하면서 또 차익 실현이 나온 종목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총격 영향 속에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갤럭시아 머니터리, 우리기술 투자, 다날, 위지트, 하나투자증권 등 가상화폐 두나무 관련 종목들의 반등 속에 일부는 또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트럼프가 가상화폐 우호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가상화폐 가격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인마켓에 따르면 오후 4시 기준 63,12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빗선과 업비트에서는 9천만 선을 돌파한 뒤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8,820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공화당이 가상화폐에 찬성해왔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확률이 높아진 것은 가상화폐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는 모습이고 또 오늘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될 예정인데 또 해당 법안이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금융당국의 감독 및 제재 권한 등 세 가지를 규정했고 금융당국은 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감독과 검사, 조사, 업무 집행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가상자산 사업자가 의무사항을 준비할 수 있도록 또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선선 기자재 관련 종목들을 또 오늘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컨테이너서 시황 예상 대비 호조 전망 소식에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중공업, H현대미포,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성광밴드, STX중공업, 태광, 동성화인텍, 화이로코리아 등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들의 상승이 오늘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특히 이제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중공업, HD 현대미포 등 HD 현대그룹주와 STX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HD 한국조선해양의 STX중공업 인수 조건부 승인 소식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7월 15일 한국조선해양 산하 2개 조선소가 컨테이너선을 수주했다면서 오랜만에 컨테이너선 발주도 반갑지만 무엇보다도 주목되는 것은 성과라고 합니다. 현재 클락슨 15, 16K LNG DF의 성가가 201M 달러인데 근본 수주권이 척당 222.4M 달러로 시장 성가보다도 10% 이상 높은 가격 수주가 됐고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기술 사용보다는 상대적으로 중국 조선소보다 이른 낫기가 가격 협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21년, 23년에 이 대규모의 컨테이너선 발주로 인한 수주 잔고 급증 때문에 올해 발주 상황이 좋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별로 없었지만 예상을 깨고 나쁘지 않은 수준의 발주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24년 올해 현재까지 8K 이상 컨테이너 발주가 근본 수주를 포함 41척으로 이러한 기세대로라면 발주 초항이었던 2021년, 24년을 제외하면 2010년 이후 가장 좋은 수준의 연간 수주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고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앞으로 발주는 중국이 아닌 한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27년에 이 슬롯이 상대적으로 비어있는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의 컨테이너 수주 소식도 기대된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동해 석유 가스전 관련 종목들의 일부 반등이 있었습니다. 동해 심해 가스전 첫 시추지로 대형거래를 선정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한선 엔지니어링, 태광, 하이로코리아, 넥스틸, 휴스틸, 하이스틸, GS 등 피팅, 관이온 밸브 그리고 남북로 가스관, LNG, 자원개발, 관광업체 등 이런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가 최근 기술적 평가와 전문가 검증을 거쳐 동해 심해 석유 가스전 개발을 위한 첫 탐사 시추 장소로 대항고래를 선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석유공사가 최근 첫 시추공 위치를 잠정적으로 잡은 상태에서 리뷰를 진행 중이고 이 과정을 마치면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식 시추 승인 요청을 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서 석유공사는 미국 액트 5사의 자문 등을 거쳐 동해 8광구와 6-1 광구 일대에서 모두 7개의 유망 구조를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동차 대표주 부품 관련 종목들이 좀 반등이 있었습니다. 상반기 자동차 수출 2년 연속 최대 실적 경신 등의 KG 모빌리티, HL 만도, 현대차, 기아 등 자동차 대표주와 부품 관련 종목들의 일부 상승이 있었습니다. 특히 또 KG 모빌리티는 도심형 SUV인 액티언의 사전 예약 돌풍 소식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산자부는 금일 6월 자동차 산업 동향을 통해서 상반기 자동차 수출 금액이 기준 370억 1천만 달러 약 51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다고 밝혔고 2년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한 수치로 시장에서는 전기차 시장의 수요 정체와 고물가에 따른 실소득 감소 등 악조건 속에서도 하이브리드차 수요 확대와 북미 수출 호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건설주 저평가 분석과 금리 인하 기대감에 부동산 업황 개선 기대감, 그래서 건설주 일부 종목들의 상승을 하였습니다. HCD 현대산업개발, GS건설, 삼성물산, 삼부토건, 난강토고 등 건설 대표 중소형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 부동산 PF 불확실성 해소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을 판단하나 연착륙의 방향성을 고려한 건설사의 현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과도한 저평가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업 지수의 기준으로 코로나19 때 유사한 PBR 0.4X 레벨은 샌디메터는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주가 반등과 매수 논리를 설명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고, 아울러 이 건설 섹터의 대세 상승을 논하기는 이를 수 있으나 추가적인 악재를 고려한 보수적 전략보다는 섹터 소외에 따른 업사이드 리스크가 크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이 커버리지 주택주 현대건설, 대우건설, 지혜건설, HDC 현대산업개발, DLNCG 등 이 합산 시총은 최근 상거래일 동안 8.3% 상승했는데, 최근 주택주의 상승 추세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가장 크게 반영되고 있고, 이에 따른 부동산 심리 개선과 건설사들의 사업성 개선, 그리고 우크라이나 원전 기대감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으로 부동산 업황의 개선 역시 크게 기대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2분기 후실적과 금리 인하 기대감에 증권중도 상승하였습니다. 한양증권, 하나투자증권, 삼성증권, 다월투자증권 등 증권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한양증권은 또 매각 기대감도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국내 증권사 6곳 미래에셋, NH, 한국투자, 삼성, 키움, 메리츠는 올 2분기 연결 기준 총 1조 5,711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할 전망인데, 전년 동기 대비 12%가량 증가한 규모고, 최근 3개월 사이 이익 전망치가 19.1% 증가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난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인플레이션이 2%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린다면 너무 오래 기다리는 거에 될 수 있다면서 금리 인하가 가시권에 있다는 것도 시사한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신재생에너지 정책 후퇴 우려 속에 2차전지, 전기차, 태양광, 풍력 관련 종목들이 일제 하락을 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엔캠, 포스코 퓨처의 2차전지, 전기차, 리튬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고, SK이터닉스, HD 현대에너지솔루션, 하나솔루션, 동국산업, 그냥그린파워, 동양피스톤 등 태양광, 풍력, 수소차 등도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소화 속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미국 증시가 상승했는데, 솔라엣지, 네스트에라 에너지, 퓨얼스 에너지 등 연료 신재생 에너지들이 하락을 했고, 또 리비안, 루시드 그룹, 니콜라 등 전기차, 수소차 등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도 하락을 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또 이 트럼프 미 공화당 대표님 후보가 재집권할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 또 솔라엣지 같은 경우는 15.36% 하락했는데 비용 절감을 위한 직원 400명을 해고한다는 소식도 악재로 작용하였습니다. 장동호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끝으로 장동호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은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도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